자, 오늘 강의는 외교란 무엇이고 또 외교 중에서도 문화 외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습함으로써 현대 국가 간 관계에서 새로운 외교 형태인 문화 외교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학습 목표를 보면 외교의 정의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개념의 외교와 새로운 형태의 외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문화 외교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외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교란 무엇일까요? 외교라는 단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뉴스나 신문에 자주 등장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어느 회의에 참석해서 어느 나라의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라는 내용의 뉴스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에서 말하는 외교는 무엇일까요? 외교라는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한자의 뜻과 영어 단어를 통해서 외교의 기본적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한자 단어를 보면 외교는 바깥 외자와 사귈 교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한자의 뜻을 보면 바깥의 대상과 사귀는 것이 바로 외교입니다. 외교의 영어 단어인 디플로머시의 어원을 보면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외교의 영어 단어인 디플로머시의 어원은 그리스어 디플로마스에서 유래합니다. 이 디플로마스는 접어 포개다 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로마 시대로 넘어가면서 통행권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금속판으로 만들어진 접어 포개진 형태의 통행권이 바로 디플로마스였습니다. 이후 17세기를 지나면서 이 디플로마스의 의미는 공문서라는 의미로 확대되어 쓰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8세기 말이 되어서야 이 디플로마스라는 단어는 외교를 의미하는 영어 디플로머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통행권, 공문서 등의 디플로마스에서 이 단어는 디플로머시라는 공적이다 라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단어로 바뀌게 되고요. 결국 외교는 국가와 국가 간 공식적인 관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교의 한자 뜻과 영어 뜻을 같이 놓고 생각해 본다면 외교란 바로 국제사회에서 바깥 대상, 즉 다른 국가들과 공적인 관계로 사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처럼 외교는 국가와 국가 간의 공식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외교는 왜 필요한 것일까요? 2021년 7월에 개봉한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윤식, 조인성, 허준호 같은 유명 배우들이 출연한 영화인데요. 우선 이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1991년 당시 한국은 유엔에 가입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하게 되었죠. 유엔 회원국으로서 투표권을 가진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도 소말리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모든 내용이 외교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영화 초반부에 소말리아의 지지를 받기 위한 한국 외교관들의 노력이 나옵니다. 자, 외교가 필요한 이유는 영화 모가디슈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바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당시 한국 정부의 국가이익은 바로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었죠. 다른 국가와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문화적 관계를 맺는 일, 혹은 국제사회에서 교섭을 통해 국가 간에 맺는 일체의 대외관계를 외교라고 하고 이렇게 다른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는 이유는 바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영화 모가디슈를 보면 당시 한국은 유엔 가입이라는 국가 이익을 위해 소말리아의 지지가 필요했고 소말리아의 지지를 얻기 위해 소말리아와 다양한 교섭을 시도했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외국과 관계를 형성하고 활동하는 것을 우리는 외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외교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자 외교란 두 국가 사이에서의 외교 관계를 의미하며 다자 외교란 셋 이상의 국가들이 동시에 서로를 상대하는 외교의 형태를 가리킵니다. 이 사진은 2021년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었던 주요 20개국, 즉 G20이라고 하는 정상회의의 모습으로 대표적인 다자 외교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특정한 두 국가 간의 외교 관계를 우리는 양자 외교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자 외교든 다자 외교든 외교의 목적은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형태의 다자 외교에 참여하여 국가적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양자 외교를 통해서도 다양한 국가 이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한국은 외교가 특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우선 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반도 국가로서 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의 경제적인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원자재나 중간재를 수입하여 완성품을 생산하고 이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경제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 외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하반기에 발생했던 요소수 사태를 보면 한국의 경제 외교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정학적인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등 과거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사강과의 관계를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는 한미 관계, 한중 관계, 한일 관계 등의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이들 국가와의 외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2018년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의 성사는 한국의 외교적 노력에 의한 중요한 결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는 구체적인 정책, 즉 외교 정책으로 나타납니다. 외교 정책이란 한 국가의 대외 정책으로 국가 통치 행위의 일부입니다. 외교가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외교 정책은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펼치는 외교 전략이자 수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국가의 이익에 기초하여 대외 관계를 조정하는 정책을 외교 정책이라 하며 국가의 이익을 위해 상대 국가 혹은 국제사회를 향해 수행하는 공공정책으로서 군사정책, 안보정책, 통상정책, 환경정책, 인권정책 등을 포괄하는 것이 바로 외교정책입니다.